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테마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장님 쇼핑 좋아하시나요? 네, 쇼핑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여름옷도 장만 다 하셨을까요? 네, 이 여름옷입니다. 예, 갈테마가라 오늘 주제를 위해서 이렇게 네. 질문을 해봤는데 정말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갈테마가라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죠. 네. 이 테마는 왜 오픈합니다. 엉들린 소비심리 폭발, 의류주 상승 곡선 이어질까라고 잡아봤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네. 한세실업, 한섬과 같은 OEM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 네. 것 같고 네. 사실 백화점은 코로나19 이전의 매출을 다 회복했다고 하고 네. 저만 같아도 굉장히 소비 심리가 살아났단 말이죠. 봄옷, 여름옷 좀 다양하게 사고 있는 것 같기는 네네. 한데 한번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요 내용은 패션 의류 네.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복 소비와 관련되는 겁니다. 기존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항공주 이런 것들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백신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근 이제 그 소비 심리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라든가 그리고 편의점 BGF 리테일이나 GST를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유통이라든가 면세점, 패션 의류 쪽에서 상승이 있게 되는 거죠. 당연한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은 이 카드 사용량이 선불카드든 신용카드든 작년 대비해서 늘었고요. 금액도 늘었고 건수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심리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더 이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사용량이 증가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보복 소비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항공주, 여행주, 면세점주, 백화점주 했는데 온라인 쇼핑도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더 이렇게 패션 의류 쪽에서 적용을 받는 거죠. 자, 패션 의류 쪽에서는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는 거니까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관련주를 이제 짚어봐야 할 텐데 사실 네. 소비가 살아났다 하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백화점 관련주, 면세 관련주, 뭐 편의점 관련주 이렇게 OEM 관련주 전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FNF를 주목하고 싶은데 거래 정지가 돼 있으니까 네. 그거는 그냥 그 거래 재개 후에 네. 상황을 좀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세실업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세실업을 기본적으로 보시고, 자, 한세실업이 지금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수주 모멘텀이 좀 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수주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니까 살아나고 있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세실업 한번 차트 한번 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오늘 뭐 8.2% 정도 상승해주고 있는데 좀 볼게요. 네, 82%인데 이런 것도 조금 눌렀을 때 공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또 종목들이 또 한 2개 정도 더 있습니다. 예, 더 있는데 그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을 좀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신발 관련주 맞죠? 네네네 그런 네. 것도 관련되고요. 최근 들어서 신발 쪽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서 네. 소비 심리가 많이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오늘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전거래일에도 많이 올랐었고 오늘도 조금 반납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한 2%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접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윗꼬리 달고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져서 눌러주긴 했지만은 네. 요럴 때 조금 담아두시는 게 좋아요. 조금 담아두시고 네. 좀 빠졌을 때 좀 더 담고 이런 좀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지금 그 추후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MS적인 또 증가 이런 부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화성 엔터프라이즈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세실업과 화성 엔터프라이즈까지 살펴봤는데 네네. 사실 이 종목들 말고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부장님께서 두 종목을 살짝 가볍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혹시 네. 이 종목만큼은 관심이 있다 싶으신 깊은 종목이 있을까요? 네네. 사실 한세실업하고요. 네.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는 사실 거의 다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목표가 제시를 안 하는 이유가 추세 대응이 좀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네. 그런데 증권사에서 시장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도 업사이드가 더 남아있고 흐름이 되게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휠라홀딩스. 휠라홀딩스. 네, 휠라홀딩스가 되게 강합니다. 와, 네. 오늘도 1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 때문에 좀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아쿠시네트, 이 타이틀리스트 골프 브랜드 옷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비싸요. 근데 자꾸 사게 되는 그 매력이 네. 있단 말이죠. 네. 덕분에 휠라홀딩스도 오늘 54,000원까지 거래가 네.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네. 잠깐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 휠라홀딩스는 이제 아큐시네트 때문에 주목받는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61.8%의 비중, 기여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보유 지분율이 52.6%예요. 그래서 아큐시네트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면서 휠라홀딩스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사실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특히 매출액 기준에서 30% 이상 증가하는 그 매출 신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휠라홀딩스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골프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죠. 이 골프, 아큐시네트, 뭐 휠라홀딩스 하면 골프지 않습니까? 이 골프공 내용도 좀 나와 있고요. 이 고마진 제품군의 클럽 강화 이런 부분도 기존부터 나와 있고 KJUS 인수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되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휠라홀딩스는 업사이드가 시장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한 20% 정도 남아 있어요. 예, 작게는 15에서 20%. 네. 그래서 뭐 다른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든가 이런 종목들 또 말씀드렸던 한세실업. 예, 한세실 이런 종목들은 목표가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네. 추세 대응이 필요하고 휠라홀딩스는 좀 긍정적으로 더 접근하시는 거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쿠시네트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아쿠시네트의 경우에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제가 전거래일에 본 것 네. 같은데 그래서 휠라홀딩스 목표가가 어디까지 보면 될지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54,200원이죠. 네. 66,000원. 66,000원까지. 66,000원까지 보시면은 시장에서 제시하는 목표가의 최고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휠라홀딩스 상방 더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대신 분할 매수하라는 의견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죠. 곽 부장의 갈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시 국내 수혜주는 가지고 오셨죠. 사실 공매도 네.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지식재산권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네. 미국에서는 찬성을 했고 유럽에서는 반대를 했고 의견이 좀 분분한 가운데 관련주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씩 탄력을 받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메지온, 인트론바이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특히 탄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네네네. 혹시 지켜보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면 아니면 네.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좀 이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이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독일 쪽에서 아마 반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백신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한시적인 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지지를 했고요. 미국의 무역 대표부 대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현재 지금 코로나19 백신 보급이라는 보고를 해야 되는 그 특별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특별한 조치는 필요하다. 따라서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이 먼저 치고 나왔죠. 백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겠다고 치고 나오니까 미국에서 치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쨌건 미국에서 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백신을 보급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죠? 시간도 더 걸리고. 근데 모더나, 화이자 이런 쪽에서 미국 쪽에서 이렇게 위탁 생산을 맡길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그런 기술은 좋아요. CMO 기업들, 바이오시밀 기업들 어떤 종목 있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녹십자,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이넥스 이런 종목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방금 언급해주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녹십자 등등등 중에서 부장님께서 이 종목만큼은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 있을까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 두 종목 보셔야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흐름을 잡는 용도로 보셔야 네. 되고요. 두 번째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지표 용도로 보셔야 되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더 주목하는 이유는 코스피 200에 편입 이슈가 있다라는 사실. 네, 효성 네. 효성 TNC 하고 또 관련해서 또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네.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요거는 좀 무거운데 그래도 지표로 보시라는 거고요. 굳이 하나 선택을 더 한다면은 가장 센 종목을 예, 좀 선택을 하셔야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세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 설마 급등했을 때 잡는 건 아니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좀 눌렀을 때 네. 접근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은 네.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조금 늘렸을 때 가지고 가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같으면 조금 사놓고요. 빠지면 좀 더 사시고 이러시면 돼요.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혹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상방을 열어두면 될지 20만 원. 20만 원까지? 네, 네. 예.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바이오로직스까지 두 가지 네. 종목 살펴주셨고요. 흐름 체크해보면서 저희도 중간중간 다시 한 번씩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활기차게 보내시고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